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요, 최종 승인이 5월까지 될 수 있다 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 15만 아직 회복을 못 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지고요. 예, 올라갈 때는 반등 못하는 모습을 오늘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 외국인들 계속 매도. 예, 기간은 조금 뭐 줄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매도, 이 수급의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 추세 강도 지표인 ADX표가 50을 항해하는 흐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거래에서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현물 부분에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이런 어떤 물량들로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확대해 내가면서 계속 내려가면서 5일선이 오히려 이제 저항대로 거의 지금 2주 넘게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 변동성 지표인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침체존에서 계속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의 저점, 예, 작년에 이제 13만원대, 14만원대 밑에 이 저점 부분까지 이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제 다중바닥의 형태를 주봉상으로는 확인하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넥라인 돌파가 상당히 지금 올해 초에도 부담스러운 어떤 입장에서 수급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컨센서스보다 조금 줄고 있는 상태고 올해 상당히 좀 기대해야 되는 이 플라이마와 램시마 SC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에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제 기재되었던 게 이거죠. 유플라이마 관련된 FDA 승인 지연. 뭐 당초는 사실 제 12월 달에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그 12월 달에 이제 특별한 말이 없다가 연초에 나왔던 거는 이제 3월 이전에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도 지금 기사가 안 나오면서 왜 안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문의가 있었겠죠. 주주님께 뭐 알리는 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승인 검토가 5월까지다 이렇게 기사가 이제 홈페이지도 나왔고 이제 기사들이 오늘 장중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휴미라 시장이 워낙 막대하고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암전의 암제베타를 1월 달에 시발점을 해서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경쟁사들이 7월 달 이후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퍼스트 무브는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경쟁사와 치열하게 진 가격 경쟁이라든지 점유율에서 최소한 이제 동등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에서 조금 이제 뒤처진다면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우려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에 선호 약물에 등재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거고 이게 또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승인이 5월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도 뭐 5월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쟁사들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셀트리온만 좀 뒤처진다 이런 우려감들이 또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FDA 승인 지연에서 이제 내용이고 이제 뭐 글들을 보게 되면 유플라이마의 완제를 담당하는 해외 완제 의약품 제조소에 대해서 FDA가 온사이트 실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이 FDA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제조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일정이 안 되는 게 있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상 뭐 CMC, NC라든지 FDA에서 CRC 레터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경우에 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조소에 대해서 조치 실사를 된 FDA 확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검토 기간에 완료되지 않아서 허가 지연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해당 제조소가 최종적으로 FDA부터 적합 등급의 판정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적합 등급에서 VAI 뭐 용어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언급한 이 VAI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발견됐지만 위반 내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 경우에 이 제조소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청할 때 이제 부여되는 등급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5월까지 완료하겠다.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매년 다시 뭐 검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업계 관련자도 하고 그러면 5월달까지 마무리해서 7월 1일 유플라이마 판매 어떤 부분들이 일정이 안 밀려질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초기에 판매에도 사실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PBM 관련되는 선호 약물제 등재 관련되는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독일의 뭐 프레제니우스 카비도 있고 빅파마도 있어요. 뭐 하이자도 있고 지금 베링걸 인겔함이라든지 뭐 코에르스라든지 비아트러스라든지 2019년도 이후부터 빅파마라든지 중국, 뭐 인도, 그다음 국내에서도 많은 어떤 업체들이 지금 사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경쟁 강도가 더해갔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어떤 이제 뭐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 10개 이상이 지금 덤벼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결국은 바이오시밀러는 또 바이오시밀러대로 캐시카우와 또 올해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트랙으로 사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좀 진심이랬죠. 그래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게 모달리티 중에서 ADC,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일단 초기 시장이고 이런 부분이 중요했던 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ADC 쪽에서는 이 다이치 쌍교가 이제 에너트로 좀 사실 대박을 쳤거든요. 본래 이제 이 보시게 되면 이 ADC 시장에서 좀 이제 대단했던 부분들이 여기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다이치 상교 같은 경우도 본래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고 뭐 이런 회사가 아닌데 다이치하고 쌍교가 이제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약 개발의 방향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트의 어떤 성공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라이센스 하우스로도 기술료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번 부분으로 주가에도 상당히 흐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 ADC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체 치료제와 지금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플랫폼 형태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ADC 시장 자체가 또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커가는 어떤 시장의 어떤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와 이 플랫폼의 어떤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메인이 되면서 뭐 이중항체 그 다음에 이제 제형 변경에서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경구형이라든지 모달리티가 다른 좀 마이크로바이옴 요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셀트리온이 잘하는 개발 능력을 가지고 통해서 해서 한 내년도 정도 되면 구체적인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래도 사실은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과거에도 바이오시밀러 개발할 때 계속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레키로나 말고는 진행 뭐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있었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결국 이제 올해 이 셀트리온 생명공학 관련되는 연구센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4월 입주를 좀 하기 때문에요. 빠르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구체적인 신약 개발 관련되는 파이프라인과 지원 관련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본업인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좀 잘 돼야 되고 뭐 현금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개발 능력의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정대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데 주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반영 못하는 어떤 위치에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굉장히 싼 영역에 들어오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항상 좀 샀는데 지금은 또 이제 2월달 들어서 전혀 다른 어떤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의 어떤 변화가 언제쯤 일어나느냐가 상당히 이제 뭐 이 지금 다시 15만 원권에서 16만 원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어떤 국면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 월봉상에서도 진짜 이 추세를 돌려놓고 거의 지금 7개월 차에 다시 이제 이 월봉상의 추세도 조금 더 내려가면 전환도 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고 밑단에서 돌기 위해서, 그럼 월봉 기준으로 보면 16만 원대거든요. 최소한 16만 원대를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이 부분들이 유지되어서 가는데, 사실 좀 뭐 일봉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소외된 어떤 그 종목의 어떤 대형주로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2월 달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면 10% 이상이 좀 하락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완전히 이제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빨리 일단은 5일선 정도 부근에 주가를 되돌리는 흐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어떤 수급들 이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